안녕하세요. 아코, 그쿤, 무하 가 함께하는 모집중입니다. 네, 이번 주제는 제가 호스트고요. 제가 이번 주제를 추구미로 정한 이유는 제가 취업을 하고 좀 환경이 바뀌면서 제 자신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관심사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고 그래서 좀 제 자신에 대해 잘 알아보기 위해서 그리고 또 제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어서 추구미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추구미 관련 이슈나 트렌드 이야기 해볼 건데요. 네, 누구부터 해볼까요? 저부터 그럴까요? 해볼게요. 약간 추구미는 요즘 약간 유행처럼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유튜브에도 약간 나의 추구미 찾기, 네. 그다음 막 핀터레스트로 내 무드보드 만들기 막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 제가 약간 심리 계열 학과다 보니까 학과에서도 약간 나만의 추구미랑 이상점 찾기 뭐 그런 걸로 약간 워크숍 같은 것도 많이 했어서 약간 그럼 추구미가 도대체 뭔지 한번 알아보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네. 추구미가 사실은 좀 옛날부터 있었던 말이지만 약간 요즘 유행어로 조금 변형이 돼서 네. 맞아요. 약간 원래는 내가 방향성 약간 이런 거였지만 요즘 내가 되고 싶은 컨셉 약간 이런 거라고 생각을 맞아, 해요. 맞아, 맞아요. 근데 약간 추구미라는 말이 유행이랑은 좀 상반되는 말이 아닌가 싶어서 약간 여기에 대해 조금 공부 아닌 공부를 조금 해봤거든요. 네. 네네. 약간 추구미는 개인적이고 주체적인 거라면 추구미가 유행이 되었다고 하기엔 유행이라는 거는 약간 트렌드여서 집단적이고 외부적인 건데, 이 개인적인 것과 외부적인 것, 주체적인 것과 집단적인 것은 조금 다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모순적 관계를 어떻게 정의하면은 좀 좋을까 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약간 요즘의 추구미는 나만의 스타일로 디테일을 좀 병행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예시를 들자면 트렌드를 흡수를 해서 약간 똑같은 모카무스 스타일이다라고 하더라도 다 같은 갈색을 추구하기보다는 뭔가 갈색에서 나는 조금 더 버건디 계열을 추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골드나 실버 액세서리를 추가해 나만의 어울리는 개성을 조금 더 드러낸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정의를 내려봤는데, 이게 트렌드를 부정하지 않고 나만의 방식으로 소화하는 방향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개인화가 많이 시대라고 하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사람들이 개인화를 살리지만 집단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을까. 추구미는 유행을 저항하면서도 유행을 활용하는 그런 수단이자 약간 방향이 아닐까 요즘. 네. 너무 부끄러운데요. 약간 요즘 추구미를 약간 활용하는 방향성이 정말 약간 유행을 활용하지만 나만의 개성을 살리는 약간 그런 방향성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유행의 흐름은 같지만 추구미는 유행의 약간 방향이기에 모두가 같은 길을 갈지라도 가는 방법은 좀 다르지 않을까. 약간 이런 결론을 짓고 싶네요. 뭔가 마치 제가 교수님이고 지금 학생이 발표를 하고 있는 그런 느낌. 추구미라는 그러니까요. 강의에서. 그러네요. 되게 추구미라는 단어가 유행이기는 한데 되게 개인적인 느낌이 드네요. 생각은 못 해봤는데. 저는 약간 이걸 준비하면서 나의 추구미는 무엇이고 여기서 내가 드러내고 싶어하는 나의 개인적 특색은 뭔지 조금 생각을 하면서 이번 추구미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봤거든요. 그래서 약간 아코님이랑 무아님도 네. 추구미에서 나만의 개인성이 조금 많이 드러나는 부분은 어딘가 한번 생각해보면 같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아요. 좋아요. 저는 일단 오늘 주제가 네네. 추구미라고 정해지기 전까지는 추구미라는 게 유행하는 건 알았지만 네. 그거에 대해서 막상 스스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그럴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조금 결이 다를 것 같아요. 저는 추구미에 대한 이슈, 트렌드 이런 거에 있어서 뭔가 제 개인적인 게 아니라 요즘 2030 세대 직장인의 추구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좀 기사를 찾아보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의도적 언보싱이라는 말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의도적. 의도적 언보싱. 아니요. 처음 들어봐요. 처음 들어보세요? 네. 의도적 언보싱이 네. 2030 세대에서 요즘에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 같은 건데 그게 직장에서 관리자나 높은 지위에 오르는 걸 의도적으로 늦추거나 피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런 변화라고 해야 될까 트렌드가 조금 신기한 게 불과 몇 년 전까지는 약간 대학을 졸업하고 최대한 빠르게 높은 연봉에 좋은 직장을 구해서 커리어를 쌓고 빠른 승진을 하고 계속해서 다음 단계를 밟아가는 약간 그런 목표 지향적인 삶이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성공의 지표로 좀 여겨졌잖아요. 맞아요. 근데 막상 요즘에는 대학 내 20대 연구소에서 2030 세대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리더의 인식에 대한 조사에서 왜 리더를 맡고 싶지 않은가에 대한 답으로 여러 답이 나왔는데 네. 그중에서 먼저 3위는 관리 직무가 개인 성향에 많지 않다. 2위 업무량 증가에 대한 부담감. 1위는 팀 조직의 성과를 책임지는 게 부담스럽다. 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먼저 저희 셋 중에 네. 유일한 직장인이신 아코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정말 본인도 이런 승진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주변인들의 생각이 좀 그런 쪽인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저는 저희 팀에서 지금 제일 막내고요. 나이로도 막내고 연차로도 막내인데요. 취업한 지 얼마 안 돼서. 근데 저는 완전 반대인 것 같아요. 빨리 좀 연차도 쌓고 경험도 쌓아가지고 또 새로운 일도 해보고 싶고 그렇던데 요즘은 다 그런가 봐요. 근데 전 약간 공감이 살짝 그쵸. 됐어요. 약간 책임감이라는 게 조금 그거를 좀 망설이게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쿤님이랑 생각이 같은 게 높은 연봉 좋긴 한데 만약에 같은 연봉이라고 하면은 전 워라밸 쪽을 택할 것 같긴 해요. 워라밸을 택하고 그리고 정말 지위를 얻게 되면 그 밑에 성과뿐만 아니라 밑에 사람들도 잘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좀 먼저 앞서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실제로도 잡코리아 콘텐츠 랩에서도 또 거기서도 2040 직장인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그게 직장 내 추구 가치에 대해서도 질문을 한 게 있어요. 근데 거기서도 전 세대가 공통적으로 워라밸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답한 것처럼 저희뿐만 아니라 꽤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입사 전에 워라밸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입사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하는 직무 특성상 좀 이슈가 있으면은 제가 개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좀 이슈가 있으면 야근을 하는 일이 되게 잦아요. 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은 꼭 야근을 하게 되는데 근데 또 그 야근을 하고 야근 수당이 찍히는 걸 보면 금전치료구나. 네, 금융치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 야근. 그리고 야근을 하면은 이제 택시비 지원도 되고 밥도 주고 그리고 또 제 사수랑 저랑 같은 일을 하는데 항상 데일리로 처리해야 되는 그런 루틴적인 일을 똑같은 일을 하는데 제 사수는 돈을 한참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만큼의 저를 교육하고 뭐 그만큼의 책임도 따르겠지만 그래도 같은 일을 하는데 돈을 왜 저렇게 많이 주지? 약간 요런 그런 느낌이 좀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뭐 그만의 그런 힘든 일도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빨리 일을 해가지고 빨리 퇴직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네. 근데 돈의 맛을 보면은 좀 달라질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근데 저도 지금 아코님 얘기 듣고 생각이 든 게 같은 시간 동안 비슷한 업무를 했는데 받는 돈이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접근하니까 저도 좀 병업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간단하게 2030 직장인들이 추구미라는 게 어쨌든 되고 싶은 모습이잖아요. 맞아요. 직장에 관련돼서 뭔가 되고 싶은 모습, 원하는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조사 결과만 알아왔습니다. 제가 그쿤님처럼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오지 못해서 조금 부끄럽네요. 아니에요. 저는 이런
게 좀 재밌더라고요. 저도요. 이런 단어 처음 들어봤어요. 그쵸. 의도적 저도 언보싱? 저 처음 네. 들어봤어요. 다음은 제가 볼까요? 네. 저는 제가 추구하는 그런 추구미의 유튜버를 두 음. 분 추천해 드리려고 이렇게 소개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그 사내뷰공업 아시나요? 알죠, 알죠. 그분이 브이로그 채널을 하세요. 혹시 아시나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소정아리라는. 맞아요, 맞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 제가 살고 싶은 그런 삶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되게 꾸준하게 조금씩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어떻게 저렇게 맨날 한 번도 안 미루고 저렇게 열심히 사실까. 그리고 또 저는 제가 추구하는 삶이 미래에 행복하려고 지금 막 갈아 넣고 불행하고 이렇게 살고 싶진 않거든요. 전 지금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딱 그분이 그렇게 사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항상 맞아요. 그 퇴근하고 운동하시고 그리고 또 자기 좋아하는 만화 되게 진격의 거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화 보시고 또 좋은 걸로 좋은 재료로 밥도 잘 해 드시고 네, 그리고 또 새로운 분야에 도전도 많이 하시고 그런 게 좀 제 추구미적인 모습이었고요. 또 두 번째는 오너스라는 분인데요. 혹시 아시나요? 알아요, 알아요. 어떻게 아셨지? 저도 한때 갓생에 대해서 미쳐 있었던 때가 있어서 관련된 유튜버들 싹 구독을 했는데 오너스 그분 제가 지금도 구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요. 저는 이분을 인스타에서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인스타에서 오전 새벽 기상 하시는데 맞아요. 맨날 그 스토리를 올리셨거든요. 저도 같이 이분도 일어났으니까 나도 일어나야지. 맨날 이러면서 일어났었는데 그분이 이제 유튜브로 넘어갔는데 훨씬 영상으로 보니까 더 자극되는 것도 있고 맞아요. 또 제가 대학원을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가지고 그분이 대학원을 다니면서 일도 하시면서 결혼도 하시고 이걸 어떻게 다 하시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남자친구일 때 결혼하시기 전에 남자친구일 때도 같이 카페에 가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고 같이 일도 하고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 남자친구랑 같이 있는데 각자 일을 하고 서로 같이 공부하고 또 남자친구 그 코딩을 알려주셨대요, 직접.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모습들이 저한테 코딩 배우실 남자분 같이 카페에서 코딩하실 남자분을 구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두 분 추천드리려고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면 전 궁금해요. 둘 중 골라야 한다면 어느 삶을? 저는 일단 결혼을 하고 싶으니까 저는 오너스님. 맞아요. 정말 이상적인 네. 커플이더라고요. 정말. 그런 남자를 만나고 싶어요. 오너스님 같은 남자. 다 잘하는 그런 분.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 오너스님은 되게 루틴적인 삶을 부지런히 사시는 분인 거네요. 맞아요. 완전 굉장히. 볼 때마다 정말 감탄스러워요. 맞아요. 새벽마다 일어나시는데 그 시간조차도 일어났다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시계 스톱워치 맞아요. 뭐죠? 어쨌든 그 시계로 50분을 맞춰놓고 50분 동안 책 읽기 또 맞춰놓고 20분 동안 뭐 코딩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정말 시간을 너무 잘 쓰시는 분이에요. 맞아요. 진짜 너무 대단한데요. 며칠 전에 어디지? 나 혼자 산다에 나왔던 어떤 배우분이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그래? 누가 그래?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제빵왕 김탁구에 나오셨던 탁구요? 네. 윤시윤? 맞아요. 네, 윤시윤. 그 배우가 그렇게 열심히 사시더라고요. 진짜요? 조금 의외? 진짜 되게 의외시네요. 진짜 저는 너무 대단하다고 느꼈는데 그 옴버스님이 그렇게 사신다니까 더 한번 봐봐야겠어요. 저도 그거 봐봐야겠어요. 나 혼자 산다. 저도 나 혼자 산다 봐봐야겠어요.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네. 영상을 다들 올려주셨나요? 네. 올리셨나요? 네. 올리셨나요? 저는 일부러 여러분한테도 미리 공개하지 않을 것이야요. 정말요? 네, 저희 이 팟캐스트 녹음본이 올라가는 날 딱 공개하려고요. 궁금한데. 저는 크크님은 올려주셔서 다 보고 왔거든요. 그래요? 네. 드라이브에 올리셨구나. 네, 맞아요. 저는 비밀.
너무 비싼데요? 편집자의 권한. 부들부들. 그러면은 먼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제가 먼저. 네. 저는 사실 소개라고 할 것도 없는 게 일단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주제로 추구미를 만나기 전까지 내가 원하는 추구미가 뭘까 하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브이로그를 통해서 화장법부터 생활 습관까지 조금 되돌아보면서 지금 현재 내가 되고 싶은 모습, 그러니까 추구미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고 찾아보는 과정이랄까 그런 거를 담아봤는데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서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조금 그 네. 중에서 내용 하나만 뽑자면 네네. 화장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화장을 학생 때는 안 했어요. 완전 로션 스킨도 안 바르고 살았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20살이 되고 또 근데 20살 대학교 들어갔다가 빠르게 자퇴하고 다시 재수를 거쳐서 21살에 신입생이 되었는데 그때 신입생이 되면은 뭔가 어쨌든 예뻐 보이고 싶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때 좀 본격적으로 화장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제가 약간 추구했던 화장법은 뭔가 눈과 입이 뭔가 존재감이 빠방한 그런 스타일을 좀 좋아했거든요. 네. 그래서 입술도 완전 쥐 잡아먹은 듯한 색깔, 눈도 뭔가 속눈썹이라 이런 거 막 빠방하게 하는 좀 존재감이 큰 그런 네. 메이크업을 했었고 그게 이제 계속 발전돼서 거의 작년까지도 좀 어쨌든 눈에 포인트를 주는 그런 화장법을 좋아했었어가지고 그래서 글리터 같은 걸 막 얹고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또 요즘에는 좀 바뀌었어요. 오히려 좀 덜어가는. 이제 원래 섀도우도 여러 색상을 막 섞어 쓰고 했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그것보다는 뭔가 온전한 제 눈의 모습을 간직한 어찌 보면 약간 생얼 메이크업에 가까운 그런 메이크업을 아직 찾진 못했고 네. 좀 시도를 해보고 있는 중이긴 해요. 어떤 게 좀 어울릴지. 너무 좀 어색하더라고. 맨날 막 눈에만 네. 눈에만 몇십 분 동안 이렇게 공을 들이다가 생얼 메이크업이면 이제 뭐 색상을 한두 가지만 쓱 지나가고 끝내려고 하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맞아. 그래서 그거를 좀 찾아가고 있다 정도까지만 스포를 하겠습니다. 근데 우아님은 그런 거 많이 받아보시지 않으셨어요? 메이크업 같은 거? 아무래도 그 성악을 하셨으니까. 많이는 아닌데 많이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스스로 네.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눈이 빠방한 메이크업이 진짜 어찌 보면 좀 약간 무대 메이크업에 가까울 정도로 엄청 진하게 했기 때문에 네. 굳이 메이크업까지 받진 않았고 다만 좀 중요한 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졸업 연주회 때나 아니면 프로필 촬영 때나 이럴 때는 좀 예약을 해서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요청할 때 눈을 무조건 빠방하게 해주세요 하고 요청을 하긴 했었어요. 약간 그런 거 받으면 꿀팁 같은 것도 알려주시지 않아요? 저는 딱히 그러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메이크업 선생님께서는 요청하는 것을 해주는 거를 원칙적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가면은 평소에 바르는 립을 하나만 가져가면은 그 색상에 맞는 메이크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정도? 근데 또 무대 메이크업이라 가지고 평소에 하고 다니기엔 조금 맞아요. 힘들. 맞아요. 거기서는 이제 가짜 속눈썹까지 붙이고 팔랑팔랑하게 붙이니까 그쵸, 차이는 있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이제 평소에 하는 메이크업이랑 속눈썹 붙인 거 차이지 오히려 제가 프로필 찍을 때 메이크업 받았는데 거기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얘기하신 게 뭐냐면 평소 메이크업이 이것보다 더 진하시네요? 라고 말을 할 정도로 제가 엄청 그러긴 했죠. 좀 물어봤었거든요. 프로필 사진을 찍으러 갔었는데 그때 협찬? 약간 네. 제 프로필 사진을 그 메이크업 샵에 건네주면은 화장품은 이제 재료값만 받겠다 해서 되게 싸게 했었는데 제가 어떤 방향을 추구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화장을 진짜 잘 안 하고 못 해가지고 가서 물어봤어요. 저는 사실 어떤 색이 어울리는지도 어떤 메이크업이 어울리는지도 잘 몰라서 아이라인도 잘 못 그리는 사람이라 제가 원하는 방향성만 컨셉만 가지고
해달라고 하고 립도 추천해달라고 그래서 막 적어오고 막 그랬어요. 뽕을 뽑아오셨네요. 맞아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셨네요. 그런가 봐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네. 어떤 그분 영상인지. 저의 영상은요. 제가 머리를 잘라야 하는데 저희 추구미 방향성대로 자르면 조금 재밌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약간 저희 머리 추구미를 한번 봐봤어요. 그래서 나의 지금 현실의 머리 기장으로서 할 수 있는 머리들은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헤어스타일을 쭈르륵 찾고 그다음 나의 머리 스타일을 찾고 해서 거기에 맞는 추구미를 글로 결론 지어서 미용실에 가 이렇게 잘라달라고 하자라고 해서 지금의 머리가 탄생이 되었는데요. 여러분도 약간 제가 하는 걸 한번 짧게나마 보시고 가시면 앞으로 미용실 생활에 조금 더 쉬우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좋습니다. 저도 안 그래도 머리를 좀 손질해야 될 때가 되긴 했거든요. 저도요. 진짜.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좋아요. 도전을. 한 가지 꿀팁을 말씀드리면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사람을 좀 찾아보면은 그들의 머리 공통점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걸 찾아보면 항상 하시는 말이 이건 손님 이건 드라이어예요. 약간 맞아. 커트 위주로. 약간 위주로. 아니면 뉘앙스 느낌으로. 전 이런 뉘앙스가 하고 싶은데 약간 비스무리하게라도 약간 아쿠님은요? 아쿠님 동영상을 제가 봤거든요. 네. 근데 살짝 약간 나도 시도해봐? 라고 약간 정말 유일하게 못 봐서 너무 궁금해. 저는 좀 원래는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거는 하고 다니는 거 말고 좋아하는 거는 좀 공주한 거 있잖아요. 샤랄라한 거. 이런 여성스러운 스타일 좋아하는데 그러고 다니지는 못하겠어요. 너무 창피하고 원하는 부끄럽고 그런 건데. 또 회사만 다니니까 그렇게 예쁘게 꾸미고 갈 곳이 없더라고요. 또 제가 다들 인스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전거만 타잖아요. 주말마다. 맨날 자전거 타고 다니니까 그 공주 드레스 입고 자전거 탈 순 없으니까. 저희 만날 때 그래서 그 영상에 나온 옷입니다. 그러네요? 네. 밑에 앉아있어서 못 봤었어요. 그러네요. 영상에 나온 옷이고요. 이렇게 한번 입어봤습니다. 잘 어울려요. 맞아요. 근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여성스럽고. 그럼 그동안 저희 옷들은 어떻게 생각하신 거죠? 저는 아니. 제가 이 중에서 가장 추리한데. 제가 입는 게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또 요즘에 찾아보니까 회사에 그렇게 예쁘게 입고 가야 되나? 이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누추한 곳에 막 귀한 옷을 입고 갈 수 없다. 막 이렇게 얘기들 하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좀 제가 입는 옷이나 꾸민 거에 따라서 그날 기분이 좀 결정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좀 예쁘게 꾸미고 세팅을 하면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서 항상 세팅하고 화장 다 하고 좀 포멀하게 입고 회사에 가는데 다들 오늘 어디 가?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저는 그게 되게 싫어요. 항상 싫었어요. 그리고 또 막 학교 다닐 때도 대학교 때도 오늘 뭐 어디 데이트 가? 이런 거. 저는 그냥 이렇게 입은 게 좋은 건데 사실 추레하게 다니길 원하는 건지. 전 반대로 학교 갈 때 좀 괜찮게 입고 가는 걸 좀 좋아하거든요. 좀 남들이 보기엔 조금 특이할 수 있는 옷들이 조금 집에 있어요. 약간 맨날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걸 왜 사? 막 이걸 학교에 입고 간다고? 막 이런 옷들이 꽤 있어요. 그런 옷을 입고 갔다가 추리닝을 입고 가면은 애들이 나 아파? 요즘 피곤해? 막 이런 말을 듣는 게 전 싫어요. 약간 전 평소에 맨날 그렇게 꾸미고 가니까 프리하게 입고 가면 요즘 힘들어? 아파? 이게 조금 저는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맞아. 그렇군요. 근데 아쿠님 오늘 머리끈 굉장히 잘 어울려요. 머리끈요? 네. 이것도 그 영상에 나오는 거기서 산 거예요.
일부러 저희 보여주시려고 맞추고 오신 거지. 아니, 평소에 이렇게 입고 다니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전 근데 아코님 평소 스타일보다 이게 네. 더 잘 어울리는 것 맞아요. 같아요. 정말요? 네. 저는 사실 이 스타일 보고 뭔가 과하다라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냥 맞아요. 너무 잘 어울리고 하니까. 근데 이런 모습을 봐도 네. 뭔가 오늘 어디 가? 라고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스트레스인 거지. 제가 볼 땐 평소에 이렇게 안 다니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는 게 아닐까요? 저 그 며칠 전에 네. 인스타에 올렸던 그 분홍색 블라우스가 분홍색 블라우스? 있거든요. 네. 그런 것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분홍색 제가 올렸나요? 아니, 제가 올렸는데 아. 아코님도 잘 어울릴 것 같다. 어. 저 약간 알록달록한 옷들이 많거든요. 어. 저는 다 검정, 흰색, 회색 이런 거. 다른 색상은 없으세요? 있는데 그걸 입고 회사에 가기엔 조금 너무 슬프다. 약간 나의 미래가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쵸. 저희의 미래예요. 아니요. 싫어요. 맞아요. 아니, 저 면접을 옛날에 봤었는데 네. 면접자님이 머리가 첫피뱅이셨거든요. 어머. 좀 가능하지 않을까요? 아우, 그건 그러면 괜찮죠. 괜찮을 그쵸? 것 같아요. 네. 머리 색상이 저처럼 금발만 알면 괜찮아요. 빨간 머리셨어요. 근데 사실 면접장에서 금발이나 빨간 머리로 면접 보러 갈 수는 없잖아요. 그쵸. 슬프네요. 저도 언젠가 덮을 생각하니까 너무 슬프고 가발을 살까 싶어요. 근데 또 회사 분위기에 따라 괜찮은 데도 많은 것 같아요. 저희는 조금 보수적인 편이라 그쵸. 힘든데. 네, 다음 밸런스 토크인데요. 저는 이게 되게 다른 사람의 생각이 궁금해서 네,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사람들의 추구미는 연예인이나 유명인에게 영향을 많이 받는다. vs 또래 친구나 주변 사람의 이미지에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 저는 네. 진짜 고민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연예인에게 받은 적도 있고 친구한테 받은 적도 있어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아무래도 가까운 사람에게 영향을 가장 많이 받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제 일화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고등학교 때 제가 진짜 좋아했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같은 미술학원을 다녔었는데 그 친구는 공부까지 잘했어요. 그리고 영화도 좋아하고 옷 입는 것도 차분한데 포인트 좀 잘 주게 입었어가지고 그 친구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셔틀버스에서 공부를 하면 저도 똑같이 공부를 하고 그 친구의 옷 스타일을 조금 따라했기도 하고 그 친구가 좀 재밌게 본 영화가 있으면 저도 꼭 보고 막 그랬었는데 그게 저를 엄청나게 발전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친구가 옆에 있으면 나를 발전시킬 수도 있는데 연예인이 그렇다면 조금 약간 거리감이 있어서 이 정도로 제가 변화되지는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 주변 사람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크쿠님 생각처럼 둘 다 맞아요. 저도 둘 다 겪어봤지만 근데 영향력의 범주에 있어서는 전 전자가 더 크고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크쿠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래 친구, 내 친구 중에서 이제 좋은 영향력을 주는 그런 친구가 있고 하다 보면 저도 그 사람처럼 되고 싶고 열심히 할 수도 있지만 근데 그 전을 보자면 그 친구도 또래 친구에게 받았을지 아니면 본인이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유명인의 영상을 보고 따라한 것일지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은 사실 연예인이나 유명인이라고 하면 유명 유튜버죠. 일단 트렌드의 변화를 이끄는 선도주자들이잖아요. 지금처럼 콘텐츠가 범람하는 세상에서는 미디어로부터 완전 자유로울 수는 없고 많이 접하기 때문에 자신의 추구미 혹은 내 지인들이 추구미를 정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속세로부터 벗어나서 산골짜기에서 살거나 아니면 핸드폰이 없지 않는 이상 저는 유명인이나 연예인에게 받는 영향이 더 크다고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하다못해 홈쇼핑이나 SNS 공구도 결국 그 소비 욕구를 부추기기 위해서 유명인들의 이미지를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자가 더 크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는 연예인 많이 따라 했던 것 같은데 어렸을 때가 이제 20대 초반? 그때까지
근데 지금은 오히려 주변 사람들한테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은 게 주변에 항상 옷을 사기 전에 그 주변 직장인들이 어떻게 입고 다니나? 항상 보고요. 얼마 전에는 신발을 사야 되는데 구두를 살지 운동화를 살지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운동화는 너무 이렇게 캐주얼한 것 같고 구두는 너무 격식 입고 차려입은 것 같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지하철에서 맨날 사람들 신발만 보고 다녔어요. 여자 직장인들. 그래서 봤을 때 구두의 비율이 더 높다. 나도 구두를 사야겠다. 그래서 구두를 샀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은 주변 사람들한테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고 이제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들은 좀 그사세다. 좀 저런 이미지가 다 만들어진 거다. 이걸 이제 좀 아니까 전 또래 친구들, 주변 사람들한테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무한님이 그 친구도 누군가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약간 그 말을 들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맞아요. 친구는 친구일지라도 저는 그 친구가 바로 제 옆에 있고 그거를 현실적으로 같이 바라볼 수 있으니까 그 점을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맞아. 저는 약간 얘기를 한 게 이미지, 추구미라는 게 저는 약간 패션이나 메이크업 측면에서 좀 봤던 것 같아요. 하다못해 정말 이제 10년 전인가 5년 전인가 그때는 일자 눈썹이 갑자기 막 유행했던 때가 있었고 그리고 또 몇 년 전에는 그 도화살 메이크업 이 유행했고 그런 거가 이제 인플루언서나 아니면 유명인들이 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따라하고 또 그거를 가지고 유튜버들이나 인플루언서들이 영상이나 이런 콘텐츠를 제작을 해서 퍼뜨리고 그걸 보고 모두가 나도 해볼까? 따라하고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걸 보면서 나도 해볼까? 괜찮은데? 하면서 따라하고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그쪽이 영향이 더 크지 않나라는 그러네요.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외적인 모습은 맞아요. 약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저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바라본 것 같아요. 네, 여담인데 그런 유튜버들을 보고 화장을 따라 하면은 되던가요? 저는 따라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내가 하던 스타일로 완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능력 부족일 건지. 저는 지워요 하고. 역시 나랑 화장은 맞지 않는구나. 내가 원래 하던 대로 내가 좋아하는 걸로. 결국 색깔도 내가 좋아하는 색깔. 저도 따라 해봤지만 완벽하게 똑같이 하기에는 이런 저의 능력 부족으로 어렵지만 근데 다만 활용을 하죠. 그러니까 똑같은 예를 들어서 뭐 속눈썹 메이크업이다라고 하면은 따라 하되 완벽히 똑같이 할 수는 없으니까 뭐 한두 단계를 생략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음 밸런스 토크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은요. 내가 추구하는 이미지에 맞는 사람 되기 vs 내 추구미에 부합하는 사람이랑 결혼하기입니다. 네. 제가 그 추구미에 맞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것 같아요. 약간 맞는 사람과 결혼하기? 일단 제 인생에 결혼이 있을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러면은 사귀기, 만나기까지만 결혼 말고. 저는 약간 남보다는 나의 위주의 세상을 좀 살고 있어서 그런지 약간 남이 어떻든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선망하고 좋아하겠지만 결코 약간 저를 다시 얽매이는 사람이 될 것 같아서 약간 그런 사람이 좋지만 결국 내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약간 갈증은 계속 날 것 같다? 라는 생각. 무아님은요? 저는 일단 제가 추구하는 이미지에 맞는 사람이 되기라는 건 한순간에 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어찌 보면은 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수도 있고 맞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원하는 추구미가 또 변화할 수도 있으니까 어차피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근데 이 질문에서 반면에 네. 결혼이라는 건 네. 같은 공간에서 살면서 계속해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데 근데 그 영향이 나에게 이로운 영향인가? 라는 측면을 봤을 때 그렇다.
추구미에 부합하는 사람이란 건 어찌 보면 저의 이상형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이상형이 내 눈앞에 나타났다라는 네. 가정에서 얘기를 하면은 저는 결혼이 우선인 것 같다. 정말 놀랍게도 내 이상형 추구미에 맞는 사람이 내 눈앞에 나타났고 그 사람은 또 심지어 내가 좋대. 심지어 좋대. 좋대. 날 사랑한대. 그러면은 결혼을 하고 그 뒤에 그 사람과 추구미에 부합한다는 건 어쨌든 제가 되고 싶은 방향과 비슷한 결일 테니까 네. 그 사람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나 자신도 내 추구미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영향을 서로에게 주고 노력을 하면서 살 것 같다. 그래서 저는 후자입니다. 너무 의외인데요. 그쵸. 무아님은 무조건 전자일 거라고 생각을 사실 했고. 저도요. 근데 무아님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랐어요. 근데 그 그래. 사람이 내가 좋대. 내 이상형인데. 처음 봤어요. 저도요. 저희끼리 그냥 개인적인 얘기할 때도 약간 그런 이성적 얘기에서는 한 발짝으로 떨어져 맞아, 있던 맞아. 무아님이었는데 근데 그런 사람이 내가 좋대. 제가 결혼이나 연애에 대해서 조금 네.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던 거는 음. 일단 저는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이상형의 기준이 좀 많고 큰 편인데 어쨌든 이 질문에 따르면 그게 맞는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정말 흔치 않은 그런 사람이 내 눈앞에 나타났고 그 사람이 날 사랑하고 결혼하재. 그러면 절대 놓칠 수 없다. 라고 행복한 상상을 해봤죠. 전 이런 무아님 처음 봐요. 저도요. 저도 무아님이랑 진짜 똑같은 이유로 네, 후자를 선택을 했는데요. 저는 좀 남자를 볼 때 조건이 되게 많아요. 중요하죠. 근데 뭐 직업 이런 거 말고 일단 막 술, 담배 안 해도 되고 문신 없어야 되고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조건들이 수십 가지가 있는데 그거에 다 부합한 사람이 나타났어. 근데 내가 좋대. 놓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놓칠 수 없어요. 내가 되는 거? 그건 이제 나중 문제죠. 일단 붙잡고 맞아. 일단 일단 도장 찍고 그 다음에 생각해보는 걸로. 맞아요. 부꾸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정말 이런 가정을 했을 때 나타났어 눈앞에. 저는 맨날 질투할 것 같아요. 내가 되고 싶은 사람, 근데 난 될 수 없어. 약간 그 사람이가 비슷하게 되더라도 그래도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갈증이 날 것 같아서. 이거 약간 저번에 쿠쿠님이 말씀하신 그런 거 아니에요? 테토남 이런 거. 그쵸. 테토남이신 것 같아요. 저 테토녀인가요? 아니 테토남 같아요. 테토남이라뇨. 저 애견이 많이 이렇게 나오는 여잔데. 그러니까 자기에게 엄격한 스타일인 걸로. 오케이, 알겠습니다. 헤어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 영향이 있겠네요. 연애 생각 없는 걸로. 아니요, 저 연애할 생각 많아요. 많으세요? 저 진짜 잘난 사람 만날 거거든요. 지금 광고하세요, 광고. 저는요, 담백한 사람이 좋고요. 네. 저 외적인 이상은 모델 같은 사람 좋아해요. 네. 키 커야 되고 좀 병양미가 느껴질 정도로 태페미. 키가 크고 병약하고 태페미가 있고. 맞아요. 걷는 거 좋아해야 되고 걷는 거 좋아하는데 자기 일 열심히 해야 하는. 병약한데 어떻게 걷죠? 약간 외형으로 막 약간 체질상 마른 사람들 있잖아요. 약간 아코님 너무 많이 갔어요. 병양이라고 하니까 무슨 병실에 누워있는 모습까지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너무 멀리 갔어요. 여러분 약간 모델 같은 사람이라고 딱 정의하죠. 모델 같은 사람. 옷 못 입는 거 싫어요. 담배 피워도 되는데 술 마셔도 되는데 옷 못 입는 거 싫어요. 진짜요? 그럼 여사친이 많아도? 저도 남사친이 있기에. 근데 약간 그거죠. 약간 여사친이 정말 여사친인가 아니면 위장 여사친. 위장 여사친인가. 근데 솔직히 약간 좀 주제에 벗어나긴 하는데 약간 정말 여사친 남사친이라면 내 남자친구가 생기면은 필요한 연락 이외에 사적인 연락은 안 하게 되고 그러지 않아요? 전 약간 그 여자친구한테 미안해가지고 안 하게 되던데. 그쵸. 사실 그래야 되는 건데 또 의외로
그런 거에 예민하게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거는 진짜 위장 여사친인 것 같아요. 전 애초에 여자 남자는 친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 있는데. 아니야. 그건 친구가 아니야. 저는 친구가 될 수 있다. 오. 저만 이렇게. 본인은 진짜 완전 벽을 확실하게 치거든요. 좀 선을 넘을 것 같다? 그러면은 너랑 나랑은 중성 친구야. 라고 말을 하면서까지 정말 너랑 나랑은 사이에 아무것도 있을 수 없다. 라는 거를 굉장히 강조하고. 그렇게까지? 네, 그렇게까지 확실하게 벽을 쳐놔야 되니까. 저는 그래서 있을 수 있다. 저도. 왜냐면 요즘 양성애자도 너무 많고, 그, 이성애자 말고도 약간 게이 레즈도 많다 보니까. 전 절대로. 네버 에버. 절대 꺾을 수 없어. 전 남사친도 없고요. 일단. 여사친 있는 남자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존중하죠. 네, 그러면은 오늘은 더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신가요? 추구미에 대해서. 추구미 정말 그렇게 살고 싶다. 깔끔 담배. 깔끔 담배. 추구미. 추구미. 저는 일단 지금 밸런스 토크가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도 너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하면서 꽤 몰입했던 것 같아요. 특히 추구미에 하는 사람? 너무 좀 몰입을 했던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좀 재밌었다. 아니 근데 요즘에 다 어디 가서 만나는지 모르겠어요. 그쵸. 어디 가서 만나죠? 소개팅 해야죠. 소개팅. 아니면 번따 하거나. 번따? 인스타. 그걸 인따라고 해요? 그냥 인스타 따는 긴 한데 이걸 뭐라고 줄여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저는 지금 인따라고 하기로 처음 들어가지고. 나만 모르는 줄. 인따. 전 한번 했거든요. 그때. 제가 인스타 QR을 프린트해서 드렸어요. 어때요? 후회하시나요? 아니요. 후회 안 하시나요? 저는 저의 약간 정말 풋풋했던 나이의 추억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셨죠? 안 됐죠. 네,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성공하시길.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모집증이었습니다. 다음의 모집증은 영화입니다.